뭐, 코리아. 사람의 지혜와 말의 힘, 켄타우로스처럼 AI 시대를 달려나가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걱정될 때 자신의 전신 셀카를 찍은 후 인공지능에게 보여주고 코디네이션 의견을 묻는다는 학생이 있었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입지 말고 이렇게 코디해라고 제법 깐깐하게 조언한다고 한다. 아침이라 물어볼 사람이 마땅치 않은데 최소한 엄마보다는 나아요. 그 학생의 천연덕스러운 대답이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신압으로 스며들고 있다. 호기심 차원에서 경험해보던 AI가 이제는 업무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빠르게 자리 잡는다. 문제는 AI가 단지 우리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크게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AI를 100% 활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떤 서비스가 또 나왔는지 따라가는 것도 벅차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인공지능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 얼마 남아있지, 남아있을까 하는 원초적 공포가 순간순간 등줄기를 타고 내린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숨가쁘게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사회에서 이 서문을 쓰기 위해 지난 17년간의 트렌드 코리아 서문을 다시 읽어본다. 주로 경제 이야기로 시작했다. 트렌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트렌드 코리아 2025년 25에 아보하 무해력 토핑 경제 원포인트 업 같은 트렌드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지 못하는 경제적 정체가 주된 원인이었다. 하지만 2026년 10대 트렌드를 확장하고 나서 키워드의 면면을 살펴보다가 예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번엔 경기가 문제가 아니다.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경제 정세, 국제 정세나 관세 같은 다른 모든 영향 요인을 압도하는 커다란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바로 AI다. 이제 AI를 쓰고 빼고 트렌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쓰나미처럼 세상을 뒤덮고 있다. 금년의 10대 키워드는 AI의 직접적인 작용과 그로 인한 생활 방식의 간접적인 변화를 한 축으로 하고 그에 대응하는 인간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의 반작용을 다른 한 축으로 하고 있다. 작용이든 반작용이든 AI는 2026년 트렌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우리는 이번 책을 쓰면서 단순히 AI의 효율성을 찬양하거나 혹은 부작용을 경계하는 양분법적인 논의를 피하려고 노력했다. 핵심은 AI가 인간을 대체하거나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완하고 성장하게 하는 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AI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방대하게 조사하고 깊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했다. AI와 그 파급 효과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 찾은 답은 바로 인간이었다. AI의 효율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로운 인간의 역량을 갖출 때, 자기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AI의 산출물을 평가하고 수정할 실력을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인공지능을 충실한 조력자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늘 그렇듯이 결국 사람이다. 2026년 10대 키워드, AI와 인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 앞에서 금년의 키워드는 AI의 직간접적 영향과 인간의 인간적 본질적 대응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그 작용과 반작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AI의 적용으로 소비 생활이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리는 키워드가 제로 클릭이다. 소비자가 무엇을 찾기 전에 AI가 먼저 제시해 디지털 생활 전반에서 클릭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제로 클릭 트렌드는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광고, 마케팅, 판촉, 영업 등 판매와 관련된 모든 활동 역시 근간부터 흔든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기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직장인이 미국이 27%인 반면 한국은 52%라고 한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AI 활용이 늘어나며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그에 따라 조직 구조와 문화도 개편되어야 한다. 이렇게 AI 적용으로 조직 운영이
대전환한 모습을 AX 조직이라고 부른다. AX 조직은 단지 업무에 AI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넘어 부서 간 장벽과 상하 간의 엄격한 계층제를 허물고 자유분방한 협업과 학습, 재학습의 문화도 함께 만들 것을 요구한다. AI 사용이 일상화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바꾼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 레디코어이다. 준비한다는 레디와 삶의 핵심이라는 코어의 합성어인 이 키워드는 무엇이든 사전에 준비하고 예행 연습하고 미리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묘사한다. 어려서부터 자기 주도와 선행학습 문화 속에서 자란 젊은 세대는 크고 작은 인생사 무엇이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계획하고 체크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합리성이 생활 습관에까지 내재된 것이다. 이러한 초합리성이 구매에 적용된 트렌드가 프라이스 디코딩이다. 디코드는 해독하다라는 의미인데 특히 암호를 푸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이라는 블랙박스를 암호 풀듯이 해독해 구매하는 초합리적 소비 행위를 일컫는다. 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가성비만 보지 않는다. 프라이스 디코딩은 가격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상품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구분해 자신의 구매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 살지 말지 결정한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명품 시장의 위축이나 듀프 소비의 약진 같은 현상도 프라이스 디코딩 트렌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사회 변화와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지만 초개인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따르던 큰 흐름인 메가 트렌드가 사라지고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잘게 부서진 마이크로 트렌드를 따른다. 소비자는 더 이상 하나의 유행에 오랜 기간 머물지 않고 찰나에 스친 트렌드를 가볍게 탐닉한 뒤 미련 없이 다음으로 이동한다. 이런 변화를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액정의 가장 작은 단위, 픽셀처럼 작고 많고 짧게 소비하는 방식이 일상화됐다는 의미에서 픽셀 라이프라 부르고자 한다. 이상의 5키워드가 AI의 직접적인 적용 또는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변화라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 작용하는 반작용의 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본이즘이다. AI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을 척척 생성해내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진본의 희소성에 가치를 두게 된다. 최신 유행과 디지털을 넘어서는 문화적, 역사적 아우라를 가진 고전과 아날로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의 문화 현상에 큰 관심을 보이는데 이 역사적 향수의 반영 또는 근본이즘이라고 할 수 있다. AI가 합리의 대명사라면 그 대척점에 있는 가장 인간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바로 기분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객관적으로 딱히 설명도 어려운 가장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요소인 기분이 소비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가 자신의 기분을 진단하고 관리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뭔가를 구매하는 행위를 일컬어 감정을 의미하는 필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 필코노미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기분은 이제 식품과 주거 시장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차가운 기술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가 몰고 온 변화 중 하나가 정밀한 괴인화다. AI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뜩이나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1인 가구가 1인 가구 증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1인 가구의 자율적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줄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삶의 형태를 1.5 가구라고 붙였다. 이런 침해 불가한 자율성을 0.5는 선택적 연결감을 지칭한다. 단순한 1인 가구를 넘어서면서도 그렇다고 다인 가구라 하기에는 뭔가 비어있는 새로운 가구의 모습을 표현한다. 1.5 가구는 빠르게 개체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1인 가구가 주는 외로움을 덜기 위한 실용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사회가 초합리적이고 사람들이 외로워지면
이제 믿을 구석은 내 건강뿐이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건강은 언제나 중요한 화두였지만 호모 헌드러드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 관리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과학적, 의료적, 총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변했다. 지식으로 성공하던 시대에는 지능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는 감성 지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건강 지능 HQ가 삶의 필수 역량이 된다. 지금까지 키워드를 AI 도입으로 인한 직간접의 영향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 구조를 철학자 해겔의 변증법 논리로 설명해보자. 변증법이란 현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모순과 충돌을 통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는 관점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작용과 반작용이 맞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변증법의 개념은 1. 하나의 작용을 의미하는 정, 태제. 2. 그것에 대한 부정, 모순, 대립되는 주장을 뜻하는 반, 안티테제. 그리고 3. 이 둘의 대립을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합, 신태제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 논리를 이번 키워드에 적용하면 제로 클릭, AS 조직, 레디코어, 프라이스 디코딩, 픽셀 라이프는 AI 시대의 정의, 근본이즘, 필코노미, 1.5 가구, 건강지능은 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두 작용의 변증법적 합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바로 휴먼 인더 루프다. 휴먼 인더 루프란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는 AI 활용 철학을 말한다. AI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개입해야 상황적 의미, 윤리적 판단, 창조적 감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휴먼 인더 루프는 단순히 AI를 인간의 통제하에 둔다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협업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번 책의 핵심 주제인 AI, 인간 상호작용의 대표 키워드라는 측면에서 2026년에 결의가 되는 키워드로 선정했다. 홀스파워, 인공지능의 하체와 인간 지혜의 상체가 결합한 반인반마 켄타우로스의 힘. 2026년은 병원형 붉은 말의 해다. 말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이동수단 중에서 가장 빠르다. 피타 켈레 크나는 말의 세계사라는 저서에서 말이 문명의 확산을 가속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말은 예나 지금이나 속도와 기동력 그리고 힘의 상징이다. 반면 겁이 많고 예민하면서도 인간과 신뢰관계를 한번 맺으면 강한 애착을 보이고 감정 표현도 풍부하다고 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표현처럼 말은 자연의 기계적 걸작이면서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동물이기도 하다. 매우 강력하면서도 한편 인간적인 동물인 말은 어쩌면 AI와 인간의 변증법을 표현하기에 가장 어울리는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해마다 그의 띠동물로 키워드의 두운을 정하는 전통을 따라 2026년의 키워드는 홀스파워로 정했다. 말은 강인한 존재다. 하루 수십 킬로미터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강한 체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말은 힘의 상징이었다. 제임스 와트는 전기기관의 출력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가장 강력했던 말의 힘을 기준으로 했다. 그것이 마력으로 1마력은 746와트에 해당한다. 갈등과 침체로 지쳐있는 대한민국이 2026년에는 강력한 말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6년 키워드는 단순히 AI와 인간의 대립이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합의라는 새로운 변증법적 질서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이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는 켄타우로스를 생각했다.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체는 인간인, 하체는 말인 반인 반마의 존재다. AI 시대의 켄타우로스형 인재란 바로 인간 고유의 역량과 AI의 압도적인 능력을 완벽하게 결합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하이브리드형 전문가를 의미한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기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계 위에서 가장 깊이 사유하고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될 것이다.
우리 책은 매년 표지 색깔을 바꾸고 있는데 금년에는 버건디와 크림의 대비로 AI와 인간의 조화를 표현하고자 했다. 흔히 와인색이라고 부르는 버건디는 전형적인 말의 색깔과 닮았다. 말이 가진 기품과 힘, 그리고 전통의 깊이를 상징한다. 반면 크림색은 따뜻한 일상이나 인간의 휴식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색이다. 강한 버건디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우리 일상 속의 실용적 따뜻함을 은유한다. 결국 버건디와 크림은 AI를 활용해 말처럼 힘차게 달려나가지만 그 끝에는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윤택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감사의 말씀. 해를 거듭할수록 트렌드 코리아의 출간을 도와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빛나는 해안을 주셨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집단 면접과 개별 인터뷰를 허락해 주셨다. 특히 우리 자랑스러운 트렌드 헌터 그룹인 트렌스날 2020-26 멤버들의 도움이 컸다. 연초부터 매달 트렌드 보고서를 보내주었고, 한자리에 모여 다음 해 트렌드 방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해줬다. 그 외에도 감사할 분들이 많다. 탄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키워드의 타당성을 높여주신 신한카드 박창훈 사장님과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온라인 버지의 추세를 파악하는 소셜 분석을 통해 트렌드 가설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신 테크놀로지 김영섬 대표님과 데이터 사이언스 사업부 앱과 소매 시장의 사용자 형태 분석 및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 YG앱 리테일 차 양명 대표님, 정다운 매니저, 경민지 매니저, 심층적인 FGD로 소비자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도움을 주신 피플 인사이트 랩의 이경인 실장님, 헬스케어 시장의 주요 트렌드와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를 지원해 주신 크레너 헬스컴 송주혜 대표님과 데이터 마케팅 팀,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해 준 마크로 미렌 브레인, 충실한 자료로 차년도의 국제 경제를 분석해 정확하게 전망해 주시는 NH투자증권 백창규 연구위원, 우리 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트렌드 코리아 TV의 제작과 편집은 물론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컨설팅까지 맡아주고 계신 닥터 부부 튜브 주힘찬 대표와 안창용 PD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금년에는 모든 세대가 사랑하는 국민가게 다이소에서 홀스파워 10대 키워드를 활용한 여러 상품이 선을 보인다. 우리 키워드가 실제 상품으로 기획되고 물성을 갖춰 직접 소비자의 손에 닿는 모습을 지켜보며 학자로서는 할 수 없었던 새롭고도 즐거운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아성다이소의 박정구 회장님과 짧은 시간 동안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외부에서 도움을 주신 분도 많다. 여러 가지 행정일과 교정 작업도 맡아주신 김영미 연구원, 아름다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제작했은 문지수 연구원, 영문판, 이거 안 읽고 넘어갈게요. 못 읽겠다. 를 감수해주신 미카엘 람, 람브린? 미카엘 람브린 나유리 교수, 영문 키워드 선정에 아이디어를 보태준 윤효석 석사, 10대 상품 조사 및 트렌드 분석 기초자료를 위해 헌신적 노력을 보여준 전다연 문지수 연구원, 트렌드 관련 자료를 모으는데 수고해준 추예린 고정연구원에게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출간을 허락해주신 미래의 창 성의연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변함없는 신뢰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26년은 이세들 구단과 알파고의 2016년 대국으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이다. 이세들 구단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1승 4패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그 이유가 훨씬 중요했다고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임인 가장 어렵다는 게임인 바둑에서조차 인공지능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하고 끝내버렸을 뿐. 이후 기술이나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챗 GPT가 처음 공개한 것이 알파고 이후 3년 만인 2019년이고 정식으로 나온 것은 3년 후인 2022년 11월 말이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흐린 지금 AI 여파가 세계의 트렌드를 뒤흔들 만큼 심대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3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30년 후에는 정해진 답은 없고 누구도 대신 둘 수 없다. 돌고 돌아도 가장 나다운 수를 찾아가는 것.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세돌. 이세돌 인생의 수읽기 중에서. 제78수 인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상대로 승리했던 제4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던졌던 승부수였다. 지능이 예측할 수 없었던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이세돌다운 수였기에 이후 알파고는 페이스를 잃으며 주도권을 넘겨줬고 인간은 유일무이한 일승을 거뒀다. 2026년이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다. 이 AX 대전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AI에게 압도되지 않고 자유제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한 수는 무엇인가? 가장 나다운 자신만의 제78수를 당신은 가지고 있는가? 테두리 없는 삶의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 2025년 가을 초입 대표 저자 김난도. 2026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Human in the Loop. 인간 지능이 거의 모든 것을 생성하는 시대에 인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휴먼 인드 루프란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빠르고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기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계 위에서 깊이 사유하고 가장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될 것이다. 휴먼 인드 루프는 바로 그 사유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Oh my feelings. 필코노미. 내니오 우프다. 좋은데 싫어. 감정이나 기분이 점점 세분화되고 정확히 어떤 기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다. 이제 기분은 개인의 주관적인 영역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자 소비를 이끄는 동인이 된다. 기분 경제 필코노미 시대에는 소비자의 기분을 살피고 배려하고 기분을 진단해주는 기업과 서비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기분이 돈이 된다. 리절트 온 데먼드 제로 클릭.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어느새 나의 지갑을 열고 나의 주변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 생활 전반에서 클릭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제로 클릭이라고 한다. 검색이 사라진 선택 없는 선택의 시대. 제로 클릭은 소비의 패러다임과 마케팅의 원칙을 뒤흔드는 2026년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 셀프 디렉티드 프레퍼레이션 레이디 코어. 실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대신 치밀한 대비와 여행 연습을 통해 미래의 경험을 현재로 소환해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삶을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며 살아가는 레디코어 세대는 준비된 레디 상태가 삶의 핵심 코어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다. 자기주도 학습, 선행학습에 익숙한 세대에 코호트적 배경이 작용한 트렌드다. 이피시엔트, 오리지널리제이션, 도스, 그냥 AI, 트랜스포메이션, AX 조직, AI의 전면적인 도입으로 과거 계층과 부서로 나뉘어져 있던 조직은 와해되고 프로젝트별 업무 중심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으로 빠르게 재개편되고 있다. AX 조직에서는 극적으로 평평한 울트라 플랫과 제로 디스턴트의 개념이 도입되고 재즈 뮤지션들처럼 적극적으로 모여 뭔가를 만들어내는 잼 세션이 중요해진다. 배우고 배운 것을 폐기하고 다시 배우는 새로운 학습의 문화도 시급하다. 픽셀 라이프,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픽셀을 모아 삶의 해상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에서도 주거에서도 취미에서도 이들은 작게 많이 빠르게 경험하고 순간에 몰입하고자 한다. 메가 트렌드에서 마이크로 트렌드로 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찰나의 향유를 즐기는 소비자들은 끝없는 경험과 방랑자가 된다. 디지털 세상의 최소 단위인 픽셀이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프라이스 디코딩, 제품의 가격 구조를 파헤치고 소비자가 늘고 있다. 프라이스 디코딩은 암호를 푸는 것처럼 가격을 철저히 해독해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초합리적 소비 행동을 말한다.
즉 가격을 형성하여 어려운 요소 중 여러 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나누어 자신의 구매 기준에 맞는지 평가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가격표는 이제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되었다. 왜 이 가격인가? 건강기능 HQ, IQ와 EQ의 시대를 지나 HQ의 시대가 오고 있다. 사회 전반의 건강 지능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관한 좋은 전문가가 된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건강이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이제 모든 비즈니스는 건강 비즈니스에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에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잘못된 정보 또한 많아지는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건강기능 HQ를 높이는 것이 숙제이다. 1.5가구. 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일의 자율성을 온전히 지키면서 0.5의 연결감을 추구하는 이들을 1.5가구라 칭한다. 1.5가구는 초솔로 사회의 고독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연 발생적이고 실용적인 진화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모두 섬이지만 그 섬을 잇는 작고 유연한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1.5가구 개념이 시장과 공공 모든 영역 모두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근본이즘, AI 시대의 알고리즘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즉 변치 않는 근본을 향한 목마름이 관찰된다. 근본이즘은 고전적인 가치와 믿을 수 있는 원조가 주는 안정감과 만족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뜻한다. 자신이 살아보지 않았던 디지털이 등장하지 않았던 과거에 대한 젊은 시대의 집단적 향수 또는 근본이즘이 또 다른 배경이다.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가장 근본적인 인간만의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 무경계 소비자. 모두가 정장을 입고 모여있는 공식적인 자리에 한 남성이 청바지와 선명한 빨간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다. 시간, 장소, 상황을 거스르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드레스 코드를 어긴 그를 무례하다고 평가하기보다 오히려 자신감 있고 유능하며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규칙을 깨는 행위가 때로는 개인의 자신감과 자율성을 드러나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빨간 운동화 효과이다. 2025년의 소비자는 빨간 운동화를 신은 사람처럼 주어진 교범에 갇히기보다 경계를 허물며 자신만의 개성과 자신감을 드러냈다. 과거 소비자를 설명하던 연령, 성별, 국적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구분이 더 이상 소비자를 설명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소비자는 세대의 장벽을 넘어 취향을 공유하고 성별의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며 국경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했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이처럼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소비 스타일을 구축하는 소비자를 옴니보어라 명명했다. 이들은 획기적 규범보다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더 큰 가치로 여기며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빨간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그랬듯 무경계 소비자는 선입견을 깨는 선택으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2025년에 소비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를 어떻게 허물었을까? 그들의 움직임을 하나씩 살펴보자. 옴니보어. 옴니보어란 사전적으로는 잡식성이라는 의미지만 파생적으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 사회학적으로는 특정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폭넓은 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어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소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를 옴니보어라고 칭한다. 나이 옴니버어, 결혼 정년기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50대 결혼이 더 이상 화제거리가 되지 않고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커플의 이야기도 흔하게 들려온다.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는 열정이 모든 세대로 확산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자체 자료에 의하면 84세 남성과 71세 여성이 최고령 회원으로 등록된 바 있으며 1937년생 남성과 1957년생 여성이 37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결혼식을 올린 적도 있다고 한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결혼정보회사 이용률은 3년 전에 비해 60대 이상에서 34%, 50대에서 11%나 증가했다. 결혼정보회사의 주 고객층이 20에서 30대에서 벗어나
중장년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나이는 사랑과 결혼에 있어 장벽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세대를 구분짓고 특정 연령대의 특성을 하나의 틀에 가두려는 시도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사회가 정해놓은 나이다움이라는 암묵적인 규율과 연령에 따른 기대 역할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그 자리를 개인의 고유한 취향과 가치관이 채우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적 고정관념을 과감히 뛰어넘어 다양한 연령대의 문화를 자유롭게 소비한다. 내 나이 81세. 그러나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데뷔 60년 차 배우 선우용료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워너비 스타로 부상했다. 선우용료 유튜브 채널 순풍 선우용료는 개설 3주 만에 구독자 20만 명에 육박했으며 업로드되는 현상이다. 큰 화제를 모았다.